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저녁 8시 49분입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이 화려한 조명을 받아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반대로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향으로 올림픽공원 정문 평화의 문에서 지금 비추고 있는 서쪽 방향으로 약 5km를 가게 되면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불 횡단보도 신호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올림픽공원의 정문 평화의 문 앞 삼거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빌딩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자, 이 빌딩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인데요. 자, 건물 꼭대기 정도 옥상 외벽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 다음에 여기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의 회사명이죠. 우아한 형제들. 이 건물이 배달의 민족 본사 건물입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한 달이 아니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첫 TV 토론을 합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9월 10일 날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첫 TV 토론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는 11월 5일이니까 이제 2달도 안 남은 상황인데요. 자, 첫 TV 토론을 앞두고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며칠 전부터 TV 토론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7개 경합주가 있는데요. 자, 7개 경합주 중에서도 선벨트에 있는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8%로 동률의 지지율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7개 경합주 중에 러스트벨트에 위치한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위스콘신주는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 약 1~2%포인트 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달도 안 남은 11월 5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국민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제45대 대통령으로 4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가 부통령직을 수행해 왔는데요. 부통령으로서 존재감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TV 토론에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싶다라는 게 미국인들의 여론조사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는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인물이다라는 게 이미 각인이 되어 있는 반면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후보다 보니까 카멀라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감을, 자신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국가를 지도할지에 관하여 짧은 시간 동안 토론을 통해 가지고 압축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는 그러한 숙제를 안고 한국 시각으로는 모레 새벽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시각으로는 9월 10일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첫 TV 토론은 이제 카멀라 해리스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켜야 할 그러한 숙제를 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그래서 이 TV 토론 결과에 따라서 대선의 승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미국의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 원래 민주당 대선 후보였었는데 약 한 2달쯤 전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TV 토론에서 인지력 저하 논란이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운을 겪었는데요. 자, 그만큼 TV 토론이라는 건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송파구청 앞 사거리 횡단보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달쯤 전에 민주당의 원래 대선 후보는 현재 대통령이신 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셨는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의 TV 토론에서 인지력 저하 논란이 고령이시다 보니까 고령 리스크로 인한 인지력 저하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대선 후보 자리를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 후보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선례가 있듯이 카멀라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도 TV 토론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자신의 그 인지도를 향상시킬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오랜 기간 동안 며칠 전부터 TV 토론을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10일 날
진행이 되고요. ABC 방송 주관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의 헌정 역사가 1789년에 취임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미국 대통령이신 2024년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미국의 헌정 역사가 235년인데요. 그 235년의 미국 헌정 역사 속에서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퀴즈.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사상 최초 TV 토론이 어떤 대통령 선거 때였을까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최초로 TV 토론을 개최한 게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64년밖에 안 됐습니다. 64년. 지금부터 64년 전인 1960년 제35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 간의 TV 토론이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TV 토론입니다. 그 전에는 TV가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지금부터 64년 전에 흑백 TV가 있어서 흑백 TV가 처음으로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64년 전인 1960년에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선거 TV 토론이 개최가 됐습니다.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과 TV 토론을 했는데요. 참고로 민주당의 존 F 케네디는 1917년생이고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은 1913년생이니까 케네디가 닉슨보다 4살이 젊습니다. 그런데 그때 TV 토론에서 존 F 케네디가 엄청나게 실력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근소한 차이긴 한데 표수로는 전체 국민 득표수로는 약 12만 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되실 때 약 23만여 표 차이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자, 존 F 케네디는 그의 절반 정도 수준인 총 득표수는 12만 표 정도 앞섰을 뿐입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 선거다 보니까 선거인단 수 확보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여하튼 국민의 총 득표수는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닉슨보다 약 한 12만 표 앞섰을 뿐일 정도로 초접전이었습니다. 자, 그 존 F 케네디는 어렸을 때 유년 시절부터 식탁에서 토론하는 게 자연스러운 생활이었었습니다. 자, 그 존 F 케네디의 어머니께서 자녀들 교육의 일환으로 토론을 하는 것을 생활화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신문들을 읽게 하고 그 신문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형제들 간에 토론을 하는 게 하나의 토론 문화가 유년 시절부터 길러졌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러한 토론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TV 토론에서도 좋은 실력을 발휘했었겠죠. 자, 이곳은 랍스터. 자, 며칠 전부터 계속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초대형 고무로 만든 랍스터 조형물입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서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동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동호 한복판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동호 한복판에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에 보시면 랍스터 원더랜드라고 9월 6일부터 9월 29일까지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서 동호 한복판에 설치된 고무로 만든 초대형 랍스터 조형물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9월 9일까지 무려 22년 6개월 9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에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2024년 9월 9일까지 무려 22년 6개월 9일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공간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곳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존 F 케네디 제35대 대통령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그 석유 사업 또 부동산 사업 여러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일궜었고요. 그런 부를 기반으로 해서 존 F 케네디 집안은 로열 패밀리 집안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주영 미국 대사를 할 정도로 사업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영 미국 대사를 지낸 존 F 케네디의 아버지는 자녀들, 아들들을 대통령을 만들기로 작심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어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을 보게 한 다음에 신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식사 중에 토론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60년 미국의 35대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TV 토론이 개최됐을 때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닉슨을 상대로 좋은 토론에서 존 F 케네디가 리처드 닉슨을 압도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헌정사상 최초로 TV 토론을 해서 당선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듬해인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했지만 취임일로부터 2년 10개월 만인 1963년 11월 22일에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오스왈드의 총탄을 맞고 암살이 되셨다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연방 상원 의원이자 법무장관도 1968년 6월 5일에 로스앤젤레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또 암살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또 막내 동생이 에드워드 케네디도 있는데요. 자, 이분은 2009년 당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시긴 하셨지만
이분도 여비서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여비서가 사망을 해버렸었죠. 그런데 그걸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가 좀 10시간 이상 지나서 신고를 해서 의혹도 받았는데요. 결국은 곧바로 신고를 하게 되면 여비서와 스캔들이 있다는 게 드러날까봐 그걸 숨기기 위해서 10여 시간 고민하다가 늦게 신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여비서와 드라이브를 하다가 존 F 케네디 동생의 막내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에드워드 케네디가 여비서와 그 드라이브를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여비서가 사망해버리는 바람에 에드워드 케네디는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장나버리는 셈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연방 상원 의원을 하다가 2009년경인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존 F 케네디 대통령도 암살되고 바로 아래 동생 로버트 케네디 연방 상원 의원 겸 법무장관도 68년 6월 5일에 암살이 되고 또 막내 동생인 에드워드 케네디도 여비서와 스캔들로 인해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린 그러한 불운을 겪게 되고요. 특히 존 F 케네디의 형이 있었죠. 존 F 케네디는 차남입니다. 차남. 장남이었던 존 F 케네디의 형은 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을 때 존 F 케네디의 그 형은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 조종사로 참전을 해서 이른바 아프로디테 작전을 수행을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1944년 6월 6일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연합국이 유럽 대륙을 수복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일로부터 약 2달 반 후인 1944년 8월 25일에 독일 점령 4년 3개월 만에 8월 25일에 프랑스 파리를 수복할 수 있었는데요. 파리 수복을 약 12일 앞둔 시점인 1944년 8월 13일에 아프로디테 작전을 수행합니다. 존 F 케네디의 형이 원래는 그 조종사 의무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할 수 있었지만 연장 근무를 하다 그러게 또 사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영국에서 출격한 그 폭격기가 프랑스의 독일 점령지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작전이었는데요. 원래 그 폭격기에다가 10톤 가량의 그 폭약을 싣고 존 F 케네디의 형이 조종석에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영국에서 출격을 했고 목표 지점은 독일 점령하에 있는 프랑스 지역으로 출격을 하는 거였는데요. 원래 폭발하기 몇 분 전에 낙하산을 타고 탈출하는 작전입니다. 그게 이른바 아프로디테 작전인데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출격한 폭격기가 프랑스의 독일 점령 지역에 도착하기 몇 분 전에 조종사는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하게 되고 그 폭격기는 자동 비행을 해가지고 프랑스의 독일 점령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폭격기가 예정보다 몇 분 먼저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낙하산으로 탈출하기 전에 결국은 폭발해버려 가지고 존 F 케네디의 형은 결국은 폭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정도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존 F 케네디의 형입니다. 그리고 또 존 F 케네디, 그래서 형은 대서양 도보 해협, 영불 해협이죠. 영국의 도보항과 프랑스의 깔레항을 연결하는 33km의 도보 해협, 다른 말로 영불 해협이라는데요. 영불 해협에서 폭사가 돼버려 가지고 전 폭격기 안에서 폭탄이 몇 분 먼저 터져버린 바람에 폭사가 돼버려서 시신도 수습을 못한 그런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는 또 원래 신체 검사에서는
징병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담배를 피우고 있어가지고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금연구역일 텐데. 자, 이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공중도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어디 가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알기로는 석촌호수 공원은 금연구역인데도 저 젊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담배 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자, 자, 그리고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원래 신체 검사에서 징병 검사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남자가 군대를 갔다 와야 대통령이 되는데도 떳떳하다라고 해서 아버지의 백으로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가지고 합격 통지를 받아서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에 참전해서 해군 장교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대형 선박과 존 F 케네디가 탑승했던 소형 선박이 충돌해가지고 허리를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큰 수술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여하튼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형은 2차 세계대전 유럽 전선에 참전해서 아프로디테 작전에서 폭사돼 버려가지고 시신도 수습을 못했고요. 반면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선에 참전을 해가지고 또 전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여하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TV 토론을 해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자, 그래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도 TV 토론을 하루 정도 앞두고 며칠 전부터 집중해서 TV 토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토론, 정치 토론하면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1858년 미국의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와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 간에 7차례에 걸쳐서 노예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주제로 정해가지고 토론했던 게 미국 정치 토론의 사실상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1858년입니다. 공화당은 그 당시에 창당된 지 한 4년밖에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공화당의 전신은 휘그당이고요. 공화당은 1854년에 창당이 되고 1856년에는 첫 공화당 창당 이후 첫 대선 후보를 내기는 했지만 패배를 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인 1858년에 미국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와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 간에 7차례에 걸쳐서 토론이 있었는데요. 일리노이주 그 주변에 시골 마을들 7곳을 돌면서 마을 회관에서 노예제 찬성 여부에 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노예제를 반대하고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는 노예제를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7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한 끝에 결국은 민주당의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가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를 압도하는 토론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는 무명 정치인에 불과했었는데요. 그 토론에서 7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상대방 거물 정치인인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를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전국적인 일약 스타로 명성을 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858년이고요. 결국 그 토론 7차례에 걸쳐서 해서 토론 실력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앞섰지만은 결국은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에는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가 당선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에이브러햄 링컨은 토론 실력은 대단했지만 결국은 정치 경력이 짧다 보니까 연방 상원 의원에서는 낙선을 하는데요. 낙선을 하긴 했지만은 전국적인 스타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신인에 불과한 무명 정치인이었는데요. 그 토론에서 거물 정치인인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를 압도하는 실력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은 전국적 스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2년 후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명이 됩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그래서 186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공화당의 에이브러햄 링컨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추앙하는 대통령 랭킹 1위가, 부동의 랭킹 1위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룬 에이브러햄 링컨 제16대 미국 대통령이신데요. 자, 그래서 그만큼 정치 토론의 효시라고 볼 수 있는 게 1858년에 링컨과 더글라스 간의 그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으로부터 100주년이 됐던 1958년에는 논쟁 100주년 해가지고 우표까지 발간이 됐습니다. 그게 1958년도에 논쟁 100주년. 그게 바로 에이브러햄 링컨과 스티븐 더글라스 간의 정치 토론, 즉 논쟁 10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1958년에 우표까지 발간이 됐고요. 발행이 됐고요. 2년 후인 1960년에는 제3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TV 토론이 개최됐고 존 F 케네디가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인 리처드 닉슨을 압도해가지고 미국의 35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게 43세에 당선된 대통령으로는 최연소인 43세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승계 대통령 최연소는 1901년 9월 14일에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이 암살됨에 따라 부통령이었던 시어도 루즈벨트 부통령이 42세의 나이에 대통령직을 승계를 했는데요. 그것은 승계 대통령이고, 반면에 당선 대통령 최연소는 1960년에 35대 대통령의 43세에 당선된 존 F 케네디입니다. 자, 여하튼 오늘은 이제 딱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제4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 간의 미국 현지 시각 기준으로 9월 10일 날 ABC 방송 주관으로 두 후보 간의 첫 TV 토론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미국 헌정사상 최초의 TV 토론이 언제였는지 그걸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정치 토론의 효시가 어떤 건지 그것에 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1858년에 에이브러햄 링컨과 스티븐 더글라스 간의 이 토론이 정치 토론의 효시다 보니까 그 이후에 미국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토론 문화가 활성화돼 가지고 토론 배틀이라는 대회가 있죠. 토론 배틀. 각 학교마다 승자를 가리고, 또 도시마다 승자를 가리고, 주별로 승자를 가리고, 나중에는 미국 연방 50개 주 전체의 최종 승자를 토너먼트 방식으로 가리는 그 토론 배틀, 토론 대회가 있는데요. 그게 뭘 모델로 하고 있냐면 1858년에 에이브러햄 링컨과 스티븐 더글라스 간의 그 토론이 시초가 돼서 그 이후에 150년 이상 TV 토론 문화가 활성화됐고, 그 링컨과 더글라스 간의 그 토론은
대학교에서 토론의 그러한 그 강의에 그 교재로도 활용될 정도로 유명한 토론이 1858년 에이브러햄 링컨과 스티븐 더글라스 간의 그 토론이고, 그게 정치 토론의 효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간의 그 토론에서 누가 상대방을 압도하냐에 따라서 11월 5일 대통령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인데요. 자, 이곳 걷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동호 북쪽변에 롯데월드 타워가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바로 북쪽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노천 카페가 보이고요. 산책하는 분들, 달리기 하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촬영했던 랍스터, 곰으로 만든 초대형 조형물 랍스터 조형물이 잠실 석촌호수 동호 한복판에 두둥실 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호의 풍경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곳 불빛이 화려한 곳이 동호와 서울을 연결해주는 굴다리고요. 굴다리 위로 송파대로가 뻗어 있고, 굴다리 너머로 서쪽에 서호가 보입니다. 자, 이곳은 나무 데크고요. 자,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9월 9일 월요일 저녁 9시 24분입니다. 자,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Have a good night. 화이팅! 자,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조깅로 옆 나무 데크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